안녕하세요. 예, 오늘 2026 유아임용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연간 패키지 오늘 처음 개강 날인데, 이제 이번 올해부터는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쭉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아침에 오전 타임만 강의가 있어요. 오늘은 유아교육개론만 강의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전에 오셔서 유아교육개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요렇게 이제 하루 종일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처음 출발이니까 일단 유아교육개론만 개강을 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유아교육개론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개론, 뭐,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론은 많이 공부했는데, 뭐, 그런 선생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막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유아교육개론은 이제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유아교육개론이 어느 정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올해도 시험에 꽤 나왔어요, 유아교육개론이. 그래서 개론은, 그리고 더구나 이제 놀이, 발달, 뭐 이런 부분들은 강론까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서 부탁드릴 말씀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앞부분만 색이 새카맣고, 앞부분만 공부하다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막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받아 적고 그리고 막 복습을 엄청 열심히 하시면서 또 이제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듣고 멈추고 조금 듣고 멈추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치 강의를 듣는데 며칠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커리는 충분하게 반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쭉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필기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암기장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공책만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을 필요 별로 없어요. 적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다 외워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쫙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은 토요일 하루 풀로 들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강 선생님들도 자꾸 멈추고 막 필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필기한 거 다시 볼 시간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다 요약해서 나눠드려요. 연패가 안에 요약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하는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필기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필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필기한 자료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면서 다 외우시고 들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우란 말은 내가 들으면서 어떻게 외우나, 외우는 정도로 열심히 하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첫 주부터 문제를 풀어요. 첫 주부터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은 집에 가서 이제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부터 다운받아가지고 혼자 문제를 막 풀어보고 이제 딱 절망을 하죠. 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초수생 선생님이든 N수생 선생님이든. 초수생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없으니까 못 푸는 거고, N수생 선생님들은,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합격할 정도의 노련한 문제 푸는 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먼저 문제를 막 풀면 뭐냐 하면은 원래 나의 한계점 있잖아요. 나의 한계점을 그대로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격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해 드리는 거를 먼저 듣고 제가 푸는 방식대로, 그리고 제가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 문제를 풀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시간만 많이 걸리고 막 절망만 돼요. 저희는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막 풀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문제를 풀면, 지금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거를 알고 내용 공부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 깜깜한 상태에서 내용만 공부하면은 너무 공부하는 방법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거를 먼저 캐치를 하시면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어렴풋이라도 알아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문제를 먼저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시험 볼 그런, 진짜 타겟은 시험장에 갔을 때잖아요. 시험장에 갔을 때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뭐냐면 방향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뛰기만 하면 내가 1등 하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딴 데로 가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목적지를 딱 알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은 이제 출제진들보다 생각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서 막 내 마음대로 막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 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를 풀어야 배워지는 거예요. 그냥 내용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딱 보면 뭐래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용 공부와 함께 문제를 통해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유아교육개론 강의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는 내용 설명을 내용 이해를 자세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암기장을 볼 때는 총 요약 정리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통해서 다른 각도로 내용을 다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이론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제가 여러 각도로 선생님들의 인지 훈련을 여러 각도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1월부터 그 연습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요 강의는 마지막 주는 저희 강의는 모든 강의가 마지막 주에는 전부 다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난이도를 높이진 않고 조금 평이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데 유아교육개론이니까 실전 모의고사는 교육과정 A만 봐요. 그리고 유아교육 과정, 그러니까 과정 전체를 다루는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유아교육과정 암기장도 있고 막 이런데 과정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은 과목은 무조건 교육과정 A, B. 개론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바는 무조건 교육과정 A. 논술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바는 무조건 논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전 보고는 당연히 논술, 교육과정 A, B 다 같이 보는 거고요. 나중에. 자,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다. 그런데 실전 모의고사 와서도 처음에는 해설을 하고 같이 견주어 보면서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 자료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도 보고 오늘 개강이고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유아교육개론을 진행을 하고 1시간 동안 쉬었다가 식사도 하시고 좀 쉬었다가 2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개론 암기장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요 강의는 유아교육 개론 강의입니다. 자,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께는 유아교육개론 책 이거를 다 드리고 있어요. 직강은 그냥 이 책 증정이고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증정을 해서 이렇게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인강 다 상관없이 모든 교재를 포함한 모든 강의 자료는 전부 PDF 파일로 드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PDF 파일의 유용함을 알게 되실 거예요. 모바일로 저장해서도 아무 데서나 보실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요약 정리해서 오리고 붙이고 막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출력하시거나 아니면 태블릿 같은 거에서 막 다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건 이론이건 제 수업에서 보는 모든 자료는 다 PDF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요 강의는 매 시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요. 자, 개강론 다 마찬가지거든요.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이제 N수생 선생님들도 원래 개론이나 뭐 기본 강의를 나 또 듣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난 처음부터 출발할 거야. 초심을 가지고 출발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N수생 선생님들이라 할지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어딘가에 빈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딘가에 빈 구멍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다 찾을 거예요. 그것만 해야지. 이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쫙 다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N수생 선생님들이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하신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듣고 저는 이런 거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진짜 유아교육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나이 될 때까지 계속 이것만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용어나 학자들의 비하인드나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해드리진 않지만 제가 알고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랑 그냥 수험생들하고 똑같이 내용만 딸딸 외워갖고 그 얘기만 탁 하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얘기들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요즘 문제는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 수준으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제 강의만 그냥 재밌게 들으셔도 괜찮아요. 상반기에는. 우선 한 달은 그냥 아직 시험 좀 많이 남았으니까 우선은 제 강의를 그냥 잘 들으면서 재밌다.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성공일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유아교육은 너무 재밌는 학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들을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1단계. 자, 근데 이제 수험이니까 재밌다.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았으면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요약, 정리, 암기, 구조화를 해드리는데 요거는 지금 이미 개강론 암기장 강의로 지금 응원 파일 드리는 강의를 녹화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머지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이제 완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연팩 선생님들은 그 강의를 다 무료로 수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단가로 수강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랑 제가 평소에 개강론 강의하는 거랑 암기장 음원 파일을 같이 병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음원 파일은 개론 강의는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굳이 복습을 막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배운 부분 저하고 하루 종일 공부한 부분 해봤자 외울 거는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음원 파일채로 드리기 때문에 자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원 파일 강의는 근데 이제 음원 파일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아마 파일은 업로드가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암기장 강의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도 암기장을 한번 훑어드려요. 배운 부분에 한해서는 훑어드리고 오늘은 암기장 내용하고 비슷하게 정리된 암기 자료까지 같이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암기, 이게 세트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로 또 연습도 합니다. 응용 문제로 연습도 하는데 요거는 연습은 주차마다 조금 다른 형식을 띠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개괄적인 실전 모의고사 형식의 그런 문제를 드리고 주차에 따라서는 백지 쓰기 문제를 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백지 쓰기가 이렇게 가로 뻥뻥 넣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사고형 백지 쓰기입니다. 백지 쓰기 문제로 내용 정리를 해드리는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그 배운 내용만 범위를 한정해서 그것만 문제로 다루는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전체적인 범위를 좀 여러 가지로 보는 형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는 조금 다르게 나갈 건데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사고하는 형태로 개론 전체 이제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해실이 문제까지 조금 응용된 문제로 오늘은 한 몇 문제 풀어볼 생각이에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내용 이해, 그 다음에 요약 정리 암기, 그 다음에 3단계는 문제 이런 식으로 매주 수업을 해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 마지막 주에는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를 풀게 될 거예요. 자, 저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아임용고시 출제 인력풀 출신 교수잖아요. 그리고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차하고 요 시기는 2차 수험생과 1차 수험생이 이렇게 중복되는 시기인데 지금 2차도 되게 많은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8일, 9일 날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엄청 막바지 트레이닝을 하고 어제도 새벽까지 제가 2차 선생님들 만나서 계속 그거 수업 가르쳐 드리고
오늘도 요 강의 끝나자마자 또 선생님들 오실 텐데, 자, 어쨌든 2차 선생님들도 제가 드리는 문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1차도 작년에 시험 임박해서 특별히 드렸던 문제들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 첫 주부터 풀었던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 시험이 많이 멀었기 때문에 첫 주에 나온 문제는 이게 풀었나? 언제 풀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 직전에 풀었던 문제는 푼 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 맞추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저는 교수 생활 진짜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일찍 교수가 됐어요. 원래 유아교육과는 교수가 좀 일찍 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저작 논문 이런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교수가 엄청 일찍 됐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제 나이에 나이에 맞지 않게 교수 생활을 진짜 오래 했어요. 그리고 학과장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어차피 출제진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도 출제진들이나 뭐, 학과장들은 제 친구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생각을 좀 알잖아요. 선생님들도 친한 친구가 무슨 옷 좋아하는지, 뭐, 그 다음에, 주로 요 시간쯤에는 어디 가는지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정말 중요하고, 더구나 저희 모든 문제와 커리큘럼, 교재 내용에 이르기까지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진들, 유아교육학과 대학 교수진들이 함께 만든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대학 교수진이라 하면 뭐 시간 강사는 아니에요. 아니고 전부 다 부교수급 이상의 진짜 유아교육학과 교수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아교육학과 부교수급의 교수들은 대부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이 정도까지 풀어야 돼 이런 문제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정말 문제 푸는 거에 열심히 좀 정성을 들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소개는 이렇게 좀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약, 암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로 정리하는 개각론이라고 하는 또 수업도 있지만은, 매 시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문제 풀기, 이런 것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이 1단계는 자세한 설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는 자세한 설명, 그리고 2단계는 요약 정리, 암기 구조화, 그리고 3단계는 문제로 연습, 그리고 강의 마지막 주에는 서답식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전부 다 대학 교수진이, 유아교육학과 강사급은 아닙니다. 강사급은 대학 교수진이라고 용어를 쓰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로 대학 교수. 그래서 부교수급 이상의 대학 교수진들이 함께 만든 문제로 풉니다. 우리 교재 자체도 이제 그런 교재고요. 자, 커리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임용시험 합격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커리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과목 안에서도 반복이 되지만은 커리 자체가 계속 반복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이 되게 많고 저절로 문제가 풀어지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그냥 제 강의만 따라오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강의 밀리지 않고 듣는 거를 조금 권해드릴게요. 반복을 자꾸 시켜드리다 보니까 강의가 좀 많거든요. 사실 선생님들 혼자 할 부분은 거의 없어요. 2차 수강생들도 혼자 할 거 없어요. 전부 제가 시키는 것만 하면, 제가 다뤄드리는 문제만 풀면 잘해요. 자, 발문, 전사, 전사부터 시작했던 분들도 지금 수업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면접도 그렇고 1차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다 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토요일 오전에는 유아교육개론 예를 들면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 토요일 오후에는 암기장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안에서 개론 강의 안에서도 많이 반복이 되지만 커리 자체가 이렇게 반복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개론만 반복하다 가면은 많이 남아요. 중간에 좀 주무셔도, 중간에 좀 졸아도 많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개론 암기장 끝나고 나면 2월 1일부터는 이제 오전에 개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서답식 문제만 엄청 푸는데, 이때 반복도 해드려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암기 요약도 또 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전에는 유아교육개론 이해 강의, 오후에는 암기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 이렇기 때문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암기되고 저절로 문제가 풀리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꾸 메모 많이 하지 마시고 필기하면은 공책만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집에 가서 다시 봐야지. 내가 끝나고 다시 복습해야지. 시간이 없잖아요. 끝나고 자거든요, 보통. 그래서 필기만 하고 그냥 집에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필기할 게 없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설도 제가 다 써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 별표만 하시면 돼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요거 이제 제가 자료로 드릴 텐데 이거는 논술 올해 답안지 양식이거든요. 매년 이제 바뀌지 않으니까 논술 답안지고 교육과정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초수 선생님들도 계실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 A는 A라고 써 있고 B는 B라고 써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B4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B4 사이즈 답안지이고 이게 서술할 게 너무 많아갖고 요새는 단답 문제가 거의 안 나고 전부 서술 문제가 나기 때문에 여기 B4 사이즈를 팍팍하게 채워요. B4 사이즈면은 얼마나 한 거냐 하면은 자, 이 정도. 자, 이 정도 되는 게 B4거든요. 자, B4 사이즈예요. 이게 센치가 있어요. 원래 평가원 양식은 몇 센치,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이런 게 양식이 딱 있는데 거의 B4 사이즈랑 유사해요. 거의 요 사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주부터 여기에 써보는 연습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이제 여기 나중에 이렇게 갈라서 쓸 게 너무 많을 때는 이렇게 이제 갈라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다가 막 이런 데다가 막 쓰시면 안 되고 이 밑에도 여백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막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밑에다가 막 쓰고 이러시면 안 되고 여기 무조건 칸 안에 써야 돼요. 1번 문제는 1번에다가 2번 문제는 2번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뭘 막 썼어요. 뭐라고 썼는데 쓰다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X표 막 치고 화살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연습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채점을 안 해요. 그리고 까만색 볼펜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연필로 쓰는 연습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는 까만색 볼펜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쓰는 것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요. 막 처음부터 헷갈려요. 문제를 1번부터 8번까지 다 풀고 여기다 옮겨 적을까? 아니면 한 문제씩 적을까?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리가 너무 비좁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답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학원에서 이제 이런 답안지 나중에 선생님 요건 저희 학원 양식이에요. 여기 견본 이런 거 없잖아요. 저희 학원 전화번호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양식을 나중에 이제 드릴 거니까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은 드리고 인강에다가는 파일을 올려 드릴 거예요. 답안지 양식 파일을 올려 드릴 건데 답안지 양식은 B4, A4로 다 출력할 수 있는 상태로 저장을 해서 올려 드립니다. 근데 이왕이면 B4로 출력하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려요. 이게 답 쓰는 감을 익혀야 되는데 이게 이 사이즈로 쓰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A4는 이거보다 훨씬 작잖아요. 자, 그래서 B4 사이즈로 출력하시던지 아니면 저희 학원에 무한 답안지 팔아요. 학원 수험서 모래.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셔서 쓰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그리고 연습하는 답안지 형태는 이런 거예요. 이걸 무한 답안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문항 번호가 안 써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도 많이 풀지만 1번, 2번, 3번, 1년 번호 쭉 매겨가지고 막 50번, 막 50번까지 문제 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주부터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거고요. 답을 아예 여기다가 늘 쓰는 연습을 좀 처음부터 해보시면은 시험 보는 것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주부터 문제를 이렇게 풀 겁니다. 자, 여기 확인 문제, 오늘 문제고요. 자, 원래 문제 형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1년 번호를 매겨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 거고, 요거는 이제 놀이에 관련된, 약간 좀, 해시리하고 접목된 그런 문제들로 처음에 구성을 좀 해놓은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풀 것이고, 저희는 해설이 또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엄청 자세해요. 자, 보시다시피 1번 문제가 답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게 이제 서답형 답이기 때문이거든요. 서답형이고, 단답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답은 이제 사고형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답을 일단 처음에는 잘 못 쓰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제가 쓰는 걸 자꾸 보면 따라해요. 그렇게 되겠죠. 자, 논술도 처음부터 막 안 써지잖아요. 논술은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제 것 막 필사만 해보고 맨날 보면 나중에 꼭 저처럼 쓰시는 거 있죠. 자, 어떤 경우에 합격생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치고 나서 1차 시험 치고 나서 답안 복기해서 저한테 막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채점을 하죠. 나름 채점해서 점수를 알려주진 않지만 제가 이 선생님 2차지도 진짜 열심히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채점을 해보는데 답안지를 보면은 내가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랑 너무 비슷하게 쓰거든요. 자,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못 썼어요. 처음에는 글을 못 썼다고요. 저도 옛날에. 근데 제가 잘 쓰게 된 거는 저는 좋은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가르쳐 주는 지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맨날 저한테 글 쓰는 거 자꾸 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분들 글 쓰는 거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저도 처음엔 잘 못 썼다니까요. 근데 맨날 보면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운전할 때도 처음부터 차 끌고 막 도로에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면허 따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엔 와, 사람들이 도로에 차를 어떻게 갖고 다니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운전할 때 옆에서 운전 가르치는 그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저 도로 연수도 받았거든요. 도로 연수할 때도 그분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그게 보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도 처음에 어떻게 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돼 막 절망하지 말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를 처음부터 자꾸 봐야 되는데 이거 9월, 10월에 시작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강의는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겁니다. 요거 개강한 거예요. 유아교육개론. 개강한 거고, 사실은 유아교육개론이 이렇게 이제 세트죠. 그리고 저 특강에 보면 유아교육개론 100제도 있어요. 100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강합니다. 근데 그건 특강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개론 암기장,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개론. 요게 기본 팩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게 토요일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강의들이에요. 그리고 유아교육개론 100제가 또 뒤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아교육개론 패키지가 또 따로 묶여 있어요. 유아교육개론 패키지 안에는 여기에다가 유아교육개론 100제까지 같이 들어있고 저희 풀팩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유아교육개론만 갖고도 이 정도는 해야 시험을 맞출 수 있어요. 요즘 문제가 약간 못되게 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재는 이 유아교육개론 교재이고요. 이 교재는 작년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개정 안 합니다. 저는 대신에 수업 시간에 나가는 문제하고 이런 것들은 작년하고 되게 많이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만 개정을 하고 기본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제가 뭐 짜집게 해서 붙인 게 아니고 진짜 썼어요. 진짜로.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해가 가는 말로 진짜로 썼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필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가로가 이게 지금 세로가 25.5cm고 가로가 19cm, 요 가로가 19cm고 두께가 한 1.8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얇아요. 책이 진짜 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써놓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얇은 내용으로 자세히 이해를 해야 선생님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두꺼운 책을 막 욕심내서 시작하죠. 끝을 못 냅니다. 자, 얇은 책, 저희 개론, 강론, 암기장. 그게 기본이에요. 다 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암기 우리가 막 다 많이 할 것 같죠. 수천 페이지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죠. 막 복사해서 머릿속에 넣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오산이에요.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타의 수험가에서는 공부하는 걸 알면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거는 그분들은 좀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얇은 책으로 이해를 하고, 대신에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의 중요성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도 공부 잘하는 초등학생은 문제를 많이 풀어요. 6학년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전교에서 1등하고 막 다 맞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문제집 5건씩 풀어요. 초등도 그래요. 초딩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어보세요. 뭐 서울대 애들 뭐 이런 애들 할 때 물어보세요.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출만 보고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2차도 막 기출만 돌리고 들어가서 막 체불합하고 이러시는데 그건 안 돼. 기출은 기본이에요. 기출은 기본이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막 훈련이 막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건 훈련을 쫙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얇은 책으로 잘 이해하시고, 자, 그 N수생 선생님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N수니까 뭐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다 추월당해요. 자,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은 자세하게 이해하시고요. 처음에 시작은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좁혀져요. 그래서 초수생 선생님들은 진짜 집중해서 이해하도록 하시고, N수생 선생님들은 반드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올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들으면서 초수의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새로 시작하셔서 이 정교한 탑을 쌓아 올라가야지 나중에 막 이 기초가 없으면 무너져요. 자, 그래서 제가 초수생 선생님들께는 자세하게 이해하시면 나중엔 다 따라잡는다. 그 말씀 드리고, N수생 선생님들은 이제 술렁술렁 하다가는 따라잡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는 이제 매회 문제와 암기장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드리니까 지금은 이제 이해와 정리, 문제도 이해와 정리의 일환이에요. 문제도. 자, 그래서 문제 푸는 것도 지금은 이해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와 정리, 암기인데, 그런데 문제도 역시 이해와 정리, 암기예요. 초반에 푸는 거는. 자, 그래서 공부를 너무 단편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요렇게 스스로 막 머리를 자꾸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제 커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대충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강의를 중간에 스탑 하면서 막 조급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쭉 가셔야 돼요. 저를 믿고 쭉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론 책이 앞에만 새카맣고 뒤에는 다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계속 밀리고 안 하다가 이제 여기서 포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좀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막 잠을 거꾸로 자면서 막 처음에 일주일만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밀리고 나중에 포기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도 영상도 이미 많이 올려놨지만 다음에 또 찍을 거거든요. 자, 지금은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완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강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갑자기 내가 공부 시작했다고 막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만 더 충실하게 하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냥 쭉 끝까지 가는 거가 중요하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강의 자체 내에서 반복이 많이 됩니다. 자,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복습을 하실 수 있거든. 제 암기장 강의 해당 부분을 반복해서 듣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도 더 복습을 하시고 싶다. 그럼 문제 푼 거 있잖아요. 문제 푼 거 해설지 한번 회독하시거나, 그 다음에 더 여유가 되시면 답을 한번 써보시거나.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단계에서 나에게 시간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우선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부를 해주시고 낮밤 절대 바꾸지 마시고요. 자, 일정한 사이클, 일정한 리듬을 내 몸에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부터 이제 유아교육개론 강의 시작할 텐데 처음부터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했던 얘기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OT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게 응시자 유의사항이에요. 2025년에 나왔던 응시자 유의사항이거든요. 이 내용도 제가 강의 자료로 다 첨부했으니까 좀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답안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가로선을 그어서 줄을 추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답안을 수정할 때 두 줄을 긋고 수정하는 것이고,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은 시험장에서 쓸 수 없으니까 연습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11번 문제 보시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가지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 요구한 가지수 내용까지만 답안으로 작성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답안지를 많이 쓰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논술에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추가된 항목이에요. 응시자 유의사항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서술형 문제를 많이 내겠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 응시자 유의사항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주에 읽어보시고, 아, 내가 이 다음에 답을 11월에 가서 이런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구나. 이런 방법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내용까지 같이 보시기 바라고, 자, 저희는, 이제 이따가 이 문제도 풀어볼 것이고, 예,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응시자 유의사항에 있는 거 유념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실 거고요. 잠시 후에는 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OT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강의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